우리가 비만 치료를 하는 목표, 이유는 체중을 적당하게 효과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이고, 비만 치료를 하는 목표 두 가지는 비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 비만 치료의 목표는 삶의 질을 적절하게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지만 성공적인 비만 치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만 치료법이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 것이냐 등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나의 외모를 개선시키거나 나의 미용상 목적을 위해서 하는 비만 치료는 아닌 것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맞습니다. 개선이 다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치료의 뭐랄까 만족도가 꽤 높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성공적인 체중 감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보통은 통일된 기준은 아직까지 없으나 내 초반 체중에서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한 후에 이것을 1, 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를 성공적인 체중 감소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 2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수년간 장기간 관찰을 했더니 100명 중에 5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요요 없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즉, 이 상태가 왜 성공적인 체중 감소로 볼 수 없냐면, 체중의 빈번한 증가와 감소, 즉 요요가 나에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근거가 계속 쌓이고 있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체중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면 아니 내려간만 못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편에 있는 그래프는 체중의 변화가 좀 덜한 경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체중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를 겪을 수가 있는데,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과도한 체중 감소가 있었다가 다시 심한 요요가 오고 이렇게 체중이 크게 출렁출렁 되는 상황을 내가 겪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나 사망률 증가로 다가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세 가지 비만 치료의 목표인 동반 질환의 개선을 이렇게 되면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만 치료를 했다고도 볼 수도 없고, 치료라는 말도 붙이기에 좀 적다 부적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체중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면서 이 그림처럼 평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서서히 이 평균은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요요가 안 생기려면은 이게 성공적인 체중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감량 후에 1, 2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맞습니다. 1, 2년 유지하기가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사실 1, 2년 동안 생활 습관, 식습관 바꿔서 유지하면 거의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의존해서 만약에 이 체중을 감소했거나 아니면 다른 특정한 방법에 의존해서 체중을 감소를 시키면 그게 1, 2년이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